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소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지만 아마 그 끝은 사소하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은 썸네일대로 엄마가 집을 안 사줘서 내가 결혼을 못했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내가 이게 주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혼을 못했어. 왜? 진짜 엄마가 집을 안 해줘가지고. 뭐 엄마가 집을 안 해준 건지 못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자가 이제 오빠 집을 못 해준단 말이야? 그래, 그럼 우린 여기까지야. 빠이짜이찌엔을 외치고 간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펐겠죠, 그죠? 이게 뭔가 정말로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그것 때문에 떠나갔다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지랄 연명을 든 거지, 그걸로. 물론 내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남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를 하려면 조금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이제 집이란 게 하나의 통념이 돼버렸잖아.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형님도 조금 결혼할 때 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고생 안 하고. 왜 그랬냐면 저희 집에서 집은 해줬는데 그걸 다 갚으라고 했어, 우리 집은. 우리 집은. 그래서 형이 그거를 노예 마냥 계속해서 결국엔 갚았거든. 그걸 다 갚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주말 되면 형이 뭐 집안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조금 있었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뭐 이게 충분히 이게 큰 딜이니까, 인생의 가장 큰 딜이잖아. 그러니까 뭐 지가 아주 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울산 같은 경우는 이 반대의 경우도 보게 돼요. 이 반대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이게 뭐 가끔씩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방금 전 말한 사람처럼 이게 뭔가 이제 집에서 뭔가를 안 해줘서 내가 못한다라는 것들을 집안에 강하게 어필하는 남자들도 있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못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 그게 아무래도 요즘 보면 캥거루니 뭐니 해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 약하단 말이야.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좀 약해. 물론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예의가 바르고 매너는 좋지, 그치? 근데 모든 게 좋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뭐 이제 뭐 내 주변을 보더라도 실제로 뭐 이게 연애 못한다고, 아빠 때문에 연애 못한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차 안 사주니까 내가 연애 못한다고 그래서 차 사줬거든. 근데 또 연애 못하고 있더라고. 나이가 50이 나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야. 그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오히려 집에서 이걸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너는 왜 장가를 못 가는데 라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울산이라는 도시에 약간 특이한 특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울산이라는 도시는 서울처럼 진짜 존나 으리으리한 갑부들은 없거든. 근데 다들 두루두루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1인당 GDP만 떼놓고 보면 울산은 5만 불이 나오거든. 뭐 지금은 뭐 존망해서 얼만큼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 다 공단이랑 대기업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다가도 울산 쪽으로 이제 뭐 이제 발령받아서 오는 은행원들이 다 놀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대출 같은 거 하다 보면 연말소득 명세서하고 뭐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다 끊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딱 봤는데 새파란 애들도 막 연봉이 다 4, 5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 반대로 이제 울산에 있는 젊은 남자들은 대기업 미만 뭔가 좀 이제 좀 사람들 좀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핍박받는 그런 게 조금 있어. 그게 실제로 울산 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그런 어르신들이란 말이야. 뭐 현대차고 막 이런 게 뭐 다니고, 이게 집도 당연히 이제 의리의리하고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의리의리하지 않더라도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진 않거든. 왜? 어차피 뭐 씨발 내가 뒤지면 내 자식들 될 건데 뭐 조금 빨리 땡겨주지,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준 게 어렵지가 않은 건데, 문제는 아들한테 그걸 다 줬어. 다 줬는데, 근데 얘가 씨발 장가를 안 가. 이게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내 친구 황 과장 얘기야, 이게. 황 과장 아버지가 황 과장한테, 야, 내가 니한테 뭘 못해줬는데, 아파트 사줬지 내 아버지, 외제차 사줬지 내 아버지, 근데 니는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안 해주는데? 이런 거야. 애 낳으라고. 근데 황 과장이 그때는 이제 이혼하고 돌싱이었던 기간이었지. 돌싱을 이게 결혼을 이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애는 없었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참 되게 축하할 만한 소식은 뭐냐면 지금 영상을 찍는 이 날짜가 2월 2일이거든요. 저녁 10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5시간 전에 순산을 했습니다, 황 과장이. 결국에는 이게 키 빼고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 가지고 결국에는 컨그레츄레이션, 이제 애를 이렇게 딱 낳았단 말이야. 애를 뺑뺑 낳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맨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생각하는 도중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 결국엔 이게 핵심인데, 그게 뭐였냐면, 그 옛날에도 내가 한번 내 유튜브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있거든요. 어디였더라? 스탠포드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란 말이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차이를 신뢰라고 얘기를 했거든. 처음에는 내가 이게 신뢰의 비용? 이게 그냥 말만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 말만 좀 미사여고 좀 이쁘게 내뱉는 사람. 근데 저 새끼는 뭐 경제학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그게 진짜 동감이 된 게 동남아 같은 데 돌아다니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뭐 내가 베트남 살았을 때도, 여기 베트남 이게 살면 알겠지만 여기는 물건 하나 살 때 한국이나 싶잖아. 그러면 기본 가격 4배 뻥튀기를 시키거든, 이 새끼들이. 그럼 그때부터 또 홍정 오지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싫고 너무 귀찮아. 아차하면 통솔 때린단 말이야. 거기는 그게 일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건 하나 살 일이 있으면 무조건 푸미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게 아마 3군인가 7군인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롯데마트 큰 게 있거든. 선라이즈 아파트 있고. 그럼 거기 가면 롯데마트는 전부 다 정찰제니까 가면 이제 김치도 팔고 라면도 팔고 다 팔거든. 그러면 이제 고기 막 사고 그랬지.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신뢰의 비용이라는 게, 실제로 선진국 내에서 뭔가 이 사람들과 사람과의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느끼게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출산율을 올리려고 한 200조 넘게 때려박았잖아. 근데 뭐 그 중에서는 이제 뭐 120조 막 엄청나게 천문학적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막 비혼 장려 영상 찍어내고 막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만약에 허경영이 말한 대로 5천만씩 줬어봐. 그러면 출산율이 이미 진작에 올라갔거든, 그지?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됐을 거야, 그지? 엄청난 비용이 절감됐을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을 떠나서 만약에 이게 법만 조금만 바꿔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보면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거든. 그 출산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그쪽은 원래 남자 여자 다 군대를 보내는데 여자가 애를 낳잖아. 그럼 군대를 안 보낸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근데 출산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뭐 이게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뭐 출산하면 이제 이 헬조선에서 애를 낳는 건 부모로서의 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막상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감동은 이로 말로 못한다고요. 내 친구들 얘기 들으면 첫째는 그 감동이 장난 아니래.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약간 좀 현기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현기증이 나기 시작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됐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결혼 같은 것들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을 받고 시작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잖아. 엄청난 메리트란 말이야. 이게 서울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건데 지방도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야.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올 때는 그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로망을 가지고 막 20년씩 롱런하고 달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몇십 년을 거쳐서 이룩하는 거를 결혼과 동시에 스타팅 포인트에서 바로 얻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존나 개땡큐 아리가또인데? 실제로 그런 집을 이렇게 내 친구들 보면, 거진 내 친구들은 또 집을 좀 많이 해갔거든, 사실. 많이 해갔단 말이야. 많이 해간 애들, 이게 친구들은 많이 해갖고 내가 아는 여자애들은 또 희한하게 또 반반한 애들이 많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 이 얘들이 아리가또 하고 있냐, 보면 재수씨들이 아리가또 하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그게. 거기에 대해서. 텔레비에서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금보라의 말대로 하면 이제 애를 낳아서 갚는다, 그 기쁨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씨발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 것 같아?
되게 내 주변에서 아까 말했던 건설적인 여자애 같은 경우는 반반 결혼하고 지금 와서는 되게 잘 살고 있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지금처럼 뭔가를 이뤄내기 전에 자기들만의 힘으로 그때 결혼하고 나면 다들 반반 결혼했다면 다들 너 미쳤어? 왜 결혼해줬어?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내가 괴로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노우볼 원래 좋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건 지옥으로 가는 스노우볼이죠. 엄청난 추세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것처럼 신뢰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되게 깔려있는 안 좋은 것들, 저는 늘상 이것들을 이제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이제 성별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갈등이잖아요. 지금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부터 해서 우린 전부 다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진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가속도가 붙고 있고 난 이거를 이제 흑사병이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 빨리 전염된다고 말하잖아. 근데 이게 전염됨과 동시에 우리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한 게 그거잖아. 이게 주어진 사태를 냉정하게 보는 건 좋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게 항상 얘기하면서도 이 상황이 분명히 족 같은 건 맞단 말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묵묵하게 나가다 보면 그러면 좋은 여자 만난다. 왜 좋은 여자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좋은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뭔가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빰빰 빠라바라밤 빰빰 아 왜 갑자기 괴물 OST 생각나지? 그래서 그 괴물이 돼버리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자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게 더 무서운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 환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좆같이 잡혀있잖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그래도 뭐 결론은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이게 세상에 뭐 족같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까지도 그게 자기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적자로 전환되게 되거든. 비용 계속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에이 씨발 뭐 내일은 해가 뜨겠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고 아름다운 여자 만나갖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랑가는 모르겠지만 뭐 여튼 그렇게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